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술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화가와 어느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감상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약간의 활동들을 함께 해볼까 해요.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저 희미하게 보이는 작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기 전에 이 작품의 작가와 작품명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 작품은 현대미술의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불리우는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이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보여주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았지만 언뜻 봐도 이 그림은 굉장히 슬픈 비극이 담겨 있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게르니카라는 그림과 이 그림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해요. 자, 우리 한번 게르니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게르니카, 번역된 말이 따로 없어요. 그냥 게르니카예요. 왜냐하면 게르니카는 실제 스페인의 한 지역 이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유럽 쪽의 지도를 보고 있어요. 스페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스페인은 저기, 자, 여기에 유럽의 거의 왼쪽 끝자락쯤에 있는 국가예요. 물론 더 끝에는 포르투갈이 있지요.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도 이 윗지방,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게르니카라는 도시예요. 자, 한번 우리 구글 지도를 열어서 게르니카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해요. 자, 미술 선생님이 지금 게르니카라는 이 도시가 어떤 곳인지 구글 지도에서 한번 열어봤어요. 화면을 조금 키우면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자, 게르니카를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만큼 확대해도 게르니카라는 명칭이 보이질 않고 있군요. 게르니카는 유명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왼쪽에 한번 볼게요. 게르니카, 사진이 있고 간략한 정보가 있어요. 게르니카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도시이다. 이웃한 루모와 합쳐져 현재의 공식 명칭은 게르니카 루모이다. 2004년 현재 인구는 15,000명 정도. 자, 과연 이 게르니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피카소가 저렇게 유명한 그림을 그렸었을까요? 위키백과를 눌러서 게르니카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기로 해요. 가장 윗줄에 있는 것은 아까 읽었었던 곳이군요. 그 다음 역사를 보니까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1937년 4월 26일 프랑코를 지원하던 나치 독일 공군은 게르니카를 폭격하였다. 이 폭격으로 인해 300명 이상이 희생되었으며 도시 건물들이 파괴되었다. 아, 여기에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파블로 피카소는 게르니카에서 일어난 나치의 민간인 학살 소식을 듣고 게르니카를 그렸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러면 30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자, 혹시 여기에 게르니카 그림을 한번 눌러볼게요. 피카소의 게르니카, 그리고 여기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희생된 사람은 250명에서 16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또한 부상당하였다. 몇 명 정도가 사망했고 부상했는지가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나 봐요. 크기는 349.3, 그 다음에 776.6. 와, 굉장히 크겠네요. 349.3이면 보통 사람의 키 2배 정도가 되는 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다시 내용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면에서 독일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스페인은 여기에 있군요.
1937년이면 독일이 전쟁을 벌이기 얼마 전인 것 같아요. 독일이 스페인의 바로 이 바스크 지방의 게르니카에 폭격을 하러 왔었대요. 그렇다면 독일은 아마도 프랑스를 지나면서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독일이 여기까지 폭격을 하러 왔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자, 한번 조금씩 알아가 보기로 해요. 지금부터는 살짝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들어주면 좋겠어요. 스페인은 1936년 2월 총선에서 인민전선이 승리해서 스페인을 개혁하려고 하니까 스페인에 있는 지주, 자본가, 또 가톨릭 교회 등의 불만이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갈등이 생겼겠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인민전선과 반대하고 있는 프랑코 장군이 7월 달에 내란을 일으켜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쟁이 바로 스페인 내전이에요. 스페인이 크게 두 쪽으로 나뉘어서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인민전선과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 독재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프랑코와 둘의 전쟁이 스페인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참 비극적인 일이지요.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스페인의 이 바스크라는 지방은 사실 영토로는 스페인 영토에 속하지만 수천 년 동안 언어와 문화가 스페인과 전혀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스페인으로 이렇게 영토가 합쳐지게 되었지만 바스크는 우리는 독립하고 싶다, 우리는 스페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자치를 요구했어요. 결국 선거에서 이긴 인민전선 정부는 자치정부를 승인하고 바스크 주민들은 우리의 자치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인민전선, 마음에 들어요 하고 인민전선 정부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프랑코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얼른 이 북부 지역, 특히 이 바스크 지역을 먼저 장악해서 스페인을 전부 다 전쟁에서 이겨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스크 지방을 먼저 장악할까? 어떻게 해서 승리할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때 전쟁을 벌이고 싶어 했던 독일의 헤르만 괴링은 신무기를 실험할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어디쯤에다가 이 새로 우리가 만든 폭격 무기들을 실험하지? 그런데 프랑코와 독일은 서로가 매우 절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프랑코가 점령하고 싶어 했던 바스크 지방과 그 다음에 어딘가에 폭격을 하고 싶어 했던 독일과 결국 결정했어요. 바로 이 게르니카를 폭격해 보기로. 그래서 독일의 비행단은 게르니카에 수많은 비행기를 보내서 몇 시간 동안 이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폭격 후의 사진이에요. 1937년 4월 26일 바로 끔찍한 폭격들이 시작되었어요. 이때 비행단이 가지고 온 폭발물들은 전체가 약 24톤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작은 폭탄 하나도 건물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할 건데 24톤이나 되는 거대한 양의 폭탄들을 싣고 왔던 거예요. 여러분 24톤이라고 하니까 잘 짐작이 안 되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보통 승용차의 무게는 1.5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승용차 정도의 무게가 되는 폭탄을 무려 16대 정도 분량의 폭탄을 투하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 따르면 이때 사망한 사람이 약 1653명이라고 해요. 너무나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던 거예요. 프랑코는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결국 3년 만인 1939년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피카소는 충격에 빠졌어요. 원래 피카소는 그 해에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본인이 그릴 그림 하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들은 피카소는 자기의 모국인 스페인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만행을 그림으로 그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5월 1일 당장 주제를 바꿔서 이 끔찍한 민간인 학살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이제 시도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스케치, 이제 시작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 5주 동안에 이 그림에 몰두해서 거대한 작품 하나를 완성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피카소가 이렇게 사다리에 올라서 칠을 하고 있군요. 이 그림이 전시된 장소를 보여줄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 그림의 폭, 그러니까 가로 길이는 약 7.8m, 높이는 약 3.5m가 되는 거대한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파리 만국박람회에 공개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나중에 이 그림을 의뢰했던 스페인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피카소는 절대 반대했어요. 프랑코 장군이 독재하고 있는 정부이다. 고국으로 보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면 그때 프라도 미술관으로 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국립미술관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국의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보내겠다라고 해서 1939년에 뉴욕 현대미술관으로 보내졌어요. 피카소는 그 이후로 약 4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피카소는 1973년 92세로 사망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이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었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는 36년간 계속 군부 독재를 했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975년에 83세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프랑코가 이렇게 사망한 후에 새로운 헌법으로 스페인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고 게르니카는 약속대로 1981년 9월 9일 프라도 미술관으로 옮겨져 왔어요. 하지만 프라도 미술관은 역사적인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곳이라 20세기 작품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1992년에 왕립 소피아 미술관으로 이관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진 속에서 보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그곳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그림을 지금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하고 있어요. 이 그림엔 무엇들이 그려져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가 있는 활동지를 출력해서 선생님이 수업에 맞춰서 여러분들 찾아보기를 시작해 보겠어요. 또는 이 그림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올려놓고 펜으로 따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혹시나 프린터로 출력해서 하고 싶은데 활동지를 인쇄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찾아오면 이 인쇄물을 나눠주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 선생님을 찾아오기 바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활동지에 이렇게 그 물체를 윤곽선을 따라 그려보기 바래요. 종이에 그리는 친구들은 사인펜으로, 또 태블릿에 그리는 친구들은 알맞은 도구를 이용해서 따라 그려보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넓거나 복잡해서 다 따라 그리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면 머리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따라 그려봐도 좋겠어요. 자, 이 그림엔 무엇들이 그려져 있는지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엔 동물이 3마리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활동지에 그 3마리의 동물을 한번 따라 그려봐요. 머리만 그려봐도 괜찮아요. 세 마리의 동물이 잘 보이나요? 자, 가장 왼쪽에는 황소 한 마리가 있어요. 황소의 머리와 여기 부분까지는 밝게 빛나서 모습이 잘 보이고 있어요. 몸통은 어둡게 칠해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두 번째 동물은 말이 있군요. 지금 말이 이렇게 울부짖고 있고
몸통은 이쪽까지 이렇게 크게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잘 찾아보고 표시해 보세요. 자, 두 번째, 4명의 여인이 있어요. 자, 긴 머리를 가진 4명의 여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명의 여인은 찾기가 어렵지 않겠죠? 한 명은 고개를 위로 들고 울부짖고 있어요. 또 한 명은 아래쪽에서 이렇게 몸을 뒤뚱거리듯이 뛰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명은 머리만 잘 보이지만 이렇게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얼굴을 쭉 내밀고 있어요. 마지막 한 명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자세로 양팔을 벌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4명의 여인들 중에 어느 여인의 그림 부분이 인상적인가요? 자, 또 질문할게요. 이 그림엔 한 명의 아이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역시 선을 따라서 그려봐 주세요. 아마도 이 한 명의 아이는 죽었나 봐요. 몸을 축 늘어뜨리고 엄마에게 안겨 있어요. 이 엄마는 죽은 자기 아이를 안고 울부짖고 있어요. 이 그림에는 한 명의 남자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보이죠? 바닥에 있는 한 명의 남자는 온몸이 산산조각 났어요. 아마도 이 한 명의 남자는 싸우고 싶어 했나 봐요.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하지만 싸움에서 실패했겠죠. 칼은 부러져 있군요. 그리고 이 팔도 잘려 있어요. 다음은 칼처럼 날카롭게 그려진 혀가 3군데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울부짖는 여인의 입, 황소의 입, 말의 입 3군데에 날카로운 단검처럼 묘사된 혀가 있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찾아볼게요. 이 그림의 비극적인 그림 어딘가에는 꽃이 있어요. 자, 그 꽃은 어디에 그려져 있는지 표시해 보면서 이번 시간의 수업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잘 따라 그려서 표시를 한 이 활동지는 사진으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에 함께 올려주길 바라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안녕.